안녕하세요 여러분, 넷사입니다. 오늘은 캐시 어카운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마진 어카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캐시 어카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시 어카운트는 미니멈 밸런스가 없이 어떤 금액으로든 어카운트를 열 수가 있어요. 100불이든 500불이든 1000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진 어카운트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밸런스만큼만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5,000불이 있다 그러면 5,000불만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숏 포지션은 캐시 어카운트에서 가질 수 없고요. 옵션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허용을 해주고 어떤 곳에서는 허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데는 제한 금액은 없어요. 그리고 PDT 룰도 없고요. 대신 다른 규제들이 있어요. cash liquidations, good faith violations, and free riding 이렇게 규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뒤쪽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시 어카운트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매도 후에 돈이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트레이딩 데이 플러스 2 비즈니스 데이즈예요. 캐시 어카운트에서도 바잉 파워를 주는 곳이 있긴 한데 이거를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규제를 다 잘 피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진콜은 당연히 없고요. 대신 캐시 어카운트에서는 캐시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캐시 어카운트에 있는 규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cash liquidations. 현재 애플 주식 1,500불치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월요일에 주식 계좌로 10,000불을 은행으로부터 디파짓을 했어요. 그러면 셀다운 할 때까지 보통 2에서 3일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가능한 캐시는 0원이에요. 그리고 화요일에 증권사에서 준 바잉 파워로 테슬라를 10,000불치 매수를 합니다. 바잉 파워는 돈이 완전히 셀다운 하기 전에 이제 증권사에서 미리 가상의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Deposit Fails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리버스 차지 30불도 생깁니다. 보통 Deposit Fails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대표적인 게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모자라는 경우,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보통 세이빙 어카운트를 연결해서 fail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디파짓한 금액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거고 나한테 없는 돈으로 지금 테슬라 주식을 산 게 되겠죠. 그래서 수요일 아침에 증권사에서 테슬라를 산 금액인 10,000불을 디파짓하라고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커버하기 위해서 원래 갖고 있던 애플 주식 1,500불치를 매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캐시콜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실까요? 그 10,000불 커버하려고 애플 가지고 있던 거 1,500불치 팔았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제가 말했듯이 주식을 매도하면 완전히 어카운트로 셀다운 할 때까지 2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 구매한 것이 아직 지불 안 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12개월 동안 3번 정도 일어난다면 90일 동안 어카운트 거래가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규제를 볼게요. 이건 good faith violations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애플 주식 1,500불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 주식 10,000불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화요일에 테슬라가 조금 올라서 12,000불로 매도를 했습니다. 화요일에 팔았기 때문에 목요일에 완전히 셀다운 되겠죠. 그리고 수요일 아침에 셀다운 되기 전에 그 12,000불로 아마존 주식을 삽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돈이 완전히 셀다운 되기 전에 산 것이기 때문에 good faith violations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 1,000불의 수익을 내고 아마존을 13,000불로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완전히 셀다운 되기 전에 브로커의 돈으로 주식을 사고 판 게 되겠죠. 이것도 12개월 동안 3번 정도 일어난다면 90일 동안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규제, 이건 free riding 이라는 건데 이거는 regulation T에 걸립니다. 처음으로 이제 10,000불을 증권사로 디파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디파짓이 완전히 들어온지 확인하지 않고 그 10,000불로 테슬라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아직 디파짓이 완전히 들어온지 확인하지 않았죠. 그리고 화요일에 만불이 증권사로 디파짓 되지 않고 은행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메시지를 받습니다. 은행의 잔고가 충분히 없었거나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즉 증권사의 돈으로 테슬라 주식을 산 것이 되겠죠. 그리고 수요일에 500불의 이익을 내고 테슬라 주식을 1,500불로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프리 라이딩에 걸리게 돼요. 나한테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증권사의 돈으로 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내게 된 셈이에요. 이건 12개월 동안 한 번 정도만 일어나도 90일 동안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하셔야 돼요. 캐시 어카운트에서 이런 걸 규제 걸리지 않고 데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2,000불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건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오늘 디파짓 하거나 매도하면 세를 되는 데까지 2에서 3일 정도 걸려요. 지금 현재 어카운트에 있는 2,000불의 돈에서 반틈만 먼저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데이 트레이드를 해도 가정을 해봅시다. 매도한 돈이 수요일에 완전히 세를 다운 되겠죠. 화요일에는 나머지 남아있던 1,000불로 또 거래를 합니다. 화요일에 매도한 돈은 또 목요일에 완전히 세를 다운 되겠죠. 그러면 월요일에 매도해서 수요일에 세를 다운된 1,000불로 또 거래를 합니다. 또 매도하면 또 이거는 금요일에 완전히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퐁당퐁당 하는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규제들을 피하고 데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했을 때는 사실 캐시 어카운트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마진 어카운트가 약간 제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캐시 어카운트에서 반반 쓰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